안녕하세요. 프랑스 명시해설 최기병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브 본푸아의 또 다른 죽음의 강변, Rive de notre mort, 또 다른 죽음의 강변, Rive 기슬, 강변, 혹은 해안선, 해안, 이런 의미인데, 그래서, 그냥 강변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또 다른 죽음의 기슬,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이번 시간에는, 이브 본푸아의 또 다른 죽음의 강변이라는 대단히 좀 어려운 시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보누푸아는 이 시, 그러니까 또 다른 죽음의 강변이라는 이 시를 통해서 존재의 시작과 끝, 삶의 의미, 그리고 죽음의 본질에 대한 깊은 철학적 질문을 던지면서도 언어의 한계를 넘어선 지점에서 발견되는 궁극적인 진실의 신비로운 아름다움과 숭고함, 이른바 이것을 우리가 보누푸아가 얘기하고 있는 현존, 프레성스 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우리는 이 시를 통해 그 시의 주요 개념인 현존의 모습을 어렴풋하게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 제목엔 또 다른 죽음의 강변, 이때 강변은 그 삶과 죽음의 경계, 보누푸아 시는 이 경계점, 경계점에서의 그런 사유를 많이 나타내고 있는데, 또 다른 죽음은 기존의 죽음 개념을 넘어서는 그런 죽음의 개념. 기존의 죽음의 개념은 여기서는 이제 주로 그 불사조, 그러니까 죽음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 중에 하나가 가장 보편적으로 시에서 많이 얘기하는 것이 이제 그런 페닉스, 그 불사조의 개념인데, 말하자면 끊임없이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그런 존재. 그러니까 죽음은 그냥 단순한 소멸이 아니라 어떤 새롭게 태어나는, 마치 그 재 속에서 다시 부활하는 그런 불사조처럼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죽음을 전통적으로 많이 얘기하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하나의 그런 강변이라고, 죽음에 대한 강변이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그거와는 다른 그런 죽음의 개념을, 죽음의 강변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에서 보여주는 그런 이미지들은 그 현존 그 자체보다는 현존이 드러날 수 있는 장소나 조건을 지시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시를 보면서 어렴풋하게
에, 이 현전의 그 모습을 조금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번 번역시를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죽음의 강변 이브 본누파. 불사조기를 스스로 벗어던진 새는 그래서 새는 이제 어떤 그 뭐 시인의 어떤 다른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홀로 나무에서 죽음을 기다린다. 그 새는 상처의 밤으로 몸을 감싸기에 심장을 꿰뚫는 검을 느끼지 못한다. 램프 속 기름이 오래되어 검게 변했듯이 우리 자신이었던 그 수많은 길들이 사라진 것처럼 여기서 그 새를 말하죠. 그는 나무의 물질로 천천히 되돌아간다. 그는 언젠가 평온해질 것이다. 그는 언젠가 죽음은 짐승이 되는 법을 피가 개걸스럽게 삼키는 목 잘린 부재를 알게 될 것이다. 그는 풀밭에 쓰러지리라. 풀밭에서 모든 진실의 깊이를 찾았으니 피 맛이 포도처럼 그의 강변을 내리리라. 새는 지극히 비참하게 해체되리라. 그는 무엇이었던가? 거짓을 말하고 싶지 않은 목소리였을 뿐. 그는 오만과 다만 무로 향하는 본성 때문에 죽은 자들의 노래가 되리라. 그는 늙어가리라. 벌거벗은 냉엄한 형태의 땅이 이 목소리의 다른 측면이 되리라. 마치 물결이 닿지 않는 곳으로 끓여올려진 외딴 배가 마모의 모래바람 속에서 검게 변하듯이. 그는 침묵하리라. 죽음은 그리 심각하지 않다. 그는 행하리라. 존재의 무용함 속에서 몇 걸음을 날개가 칼로 찢겨진 그 그림자의 발걸음을. 그는 엄숙한 빛 속에서 잘 죽는 법을 알리라. 그리고 그것은 보다 더 행복한 빛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이라. 다른 어두운 세상에 정립된 모래는 처음부터 그랬듯이 이 차가운 바람의 압력 아래 끔찍한 끝이 되리라. 너는 말하지. 그토록 많은 별들의 끝은 어디인가? 왜 우리는 이 차가운 곳으로 나아가는가? 그리고 왜 우리는 그토록 헛된 말을 하는가? 나아가면서 마치 밤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거품의 경계선에 더 가까이 걷는 것이 낫다. 그리고 또 다른 차가움의 문턱으로 모험하는 것이 더 낫다. 우리는 언제나 그래왔지. 성급한 빛들은 우리에게 저 멀리 차가움의 위험을 품고 있었다. 점차 오랫동안 보아온 해안선이 커져갔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말들로 스스로를 나타내고 있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시인데 요한 박학군
무슨 얘기인지 참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원문과 함께 한 줄 한 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Rive d'une autre mort. 또 다른 죽음의 강변. Yves Bonnefoy. 이 제목에 대해서 조금 한번 살펴보면은, Rive d'une autre mort. 또 다른 죽음의 강변이라는 이 제목은 기존의 죽음 개념, 그것은 대체로 그 불사조의 개념인데, 그것을 넘어서는 또 다른 차원의 죽음. 이것은 어떤 결국 존재론적인 그 전환이 이루어지는 그런 죽음인데, 이 이루어지는 경계 지점 또는 그러한 죽음을 통해 진실에 도달하는 장소. 죽음을 불사조로 승화하려는 생각이 죽음의 한 강변이라면 이것이 보통 시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 죽음의 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시인은 이와는 다른 죽음에 대한 생각을 보여주려 한다. 이는 이브 보너파이 시에서 나타나는 현존과 부재, 생과 사의 심오한 탐구와 맥락을 같이 한다. 자, 그 제목에 대해서 잠시 살펴봤고, 그럼 시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3부로 되어 있는데, 1부. 자, L'oiseau qui s'est dépris d'être phénix. 새. s'est dépris d'être phénix. 이 페닉스가 불사조죠. 그러니까 데프리, 데프endre 스스로 벗어나다 이런 뜻이에요. 스 데프endre. 그래서 불사조이기를 스스로 벗어던진 새는. 그러니까 이 새는 그 죽음의 재 속에서 다시 소생하는 그러한 새가 아니라는 얘기죠. 불사조이기를 스스로 벗어던진 새는 demeure seul dans l'arbre pour mourir. 직역을 하면 pour mourir, 죽기 위해서 나무에 홀로 머물러 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홀로 나무에서 죽음을 기다린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 그 한 마리 새가 지금 죽어가는 모습을 지금 나타내는 거죠. Il s'est enveloppé de la nuit de blessure. 그 새는 La nuit de blessure, 상처의 밤, 상처의 밤으로 쌓여 있다. 그래서 그 새는 상처의 밤으로 몸을 감쌌기에 Il ne sont pas l'épée qui pénètre son cœur. 이거 cœur가 잘못됐네. 여기 이게 온데 이 새가 두 번 써졌네. cœur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그의 심장을 꿰뚫는 그런 칼, 검. 그 칼의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
상처의 밤으로 몸을 감쌌다. 어. 그래서 심장을 꿰뚫는 검의 아픔을 이제 느끼지 못한다. 이제 그렇게 이런 상태로 지금 이 새가 죽어가는 거죠. 그다음에 comme l'huile a vieilli et noirci dans la lampe, l'huile 기름이죠. 기름이 아비 뭐 기름이 늙었다. 이 말은 이제 오래됐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noirci 검게 변하는 거죠. dans la lampe. 그러니까 램프 속에서 기름이 오래돼 갖고 검게 변했듯이 comme tant de chemin que nous étions perdus. tant de chemin 그 수많은 그 길들 근데 그것은 nous étions 우리 자신이었다. 우리가 이제 그 수많은 길들을 걸어온 거죠. 그러니까 그 길은 우리 자신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수많은 길들을 perdu. 죽는다는 것은 그 길들을 다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었던 수많은 길들이 사라진 것처럼 이렇게 번역했고, Il fait un lent retour à la matière d'arbre. 그는 lent retour, 천천히 되돌아가는 거죠. 어디로? à la matière d'arbre. 그 나무의 물질 속으로. 그래서 어떤 그 자연의 순환 같은 것을 나타내는 거겠죠.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그 물질로 되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것은 그 죽음의 현존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준다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 이제 우리가 죽는 것은 그 램프 속의 기름이 오래돼서 검게 변하는 것처럼, 또 우리 자신이었던 그 수많은 길들이 사라진 것처럼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것이죠. 그새는 나무의 물질로 천천히 돌아간다. 그러니까 자연에 합일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어서 다시 그 소생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물질로 천천히 되돌아가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Il sera bien un jour 그는 un jour 언젠가 뭐 il sera bien 뭐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그는 언젠가 평온해질 것이다. Il saura bien un jour être la bête morte. 그는 알게 될 것이다. 언젠가 아주 뭐를 être la bête morte. 죽은 짐승이 된다는 것. 죽은 짐승이 된다는 것이 뭔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죽음이라는 현상을 승화시키거나 뭐 그러지 않고 그 자체로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마치 짐승같이 그냥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L'absence au col tranché que dévore le sang. L'absence, 부재죠, 부재. au col tranché. 꼴은 이제 목인데, tranche는 자르다, 베이다 이런 뜻이요. 그러니까 그 잘린 목. 그래서 그 목 잘린, 목이 잘린 그런 부재. 근데 어떤 부재냐면은 그 네버글루송. 그 네버레는 개걸스럽게 먹다 이런 뜻인데, 그 피가 그래서 그 관계대에서 르성이 주어가 되겠죠. 피가 개걸스럽게 삼키는 목 잘린 부재를 알게 되리라. 이게 참 무슨 얘기인지 굉장히 어려운데. 그러니까 피가 마치 그 주체가 돼서 어떤 마치 의인화된 것처럼 이렇게 표현했는데, 피가 객관스럽게 삼키는 목 잘린 부재. 자, 이것은 요 삼행 요거를 좀 보죠. 그러니까 피라는 가장 생명력 있는 물질이 여기서 피는 어떤 그 생명을 대신한다고 볼 수 있죠. 부재라는 비존재의 개념을 집어삼킴으로써 그러니까 그 생명이 부재를 집어삼키는 거죠. 생명과 죽음, 존재와 부재의 경계가 모호해지죠. 이렇게 되면 도대체 뭐가 생명이고 뭐가 죽음인지, 부재는 이제 죽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경계가 모호해지고 서로 뒤섞이는 현상을 표현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존재와 비존재가 이렇게 융합되는 모습, 어떻게 보면 역설이죠. 어떻게 피가 부재를 삼키겠어요. 이제 이런 역설이 이제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존재와 비존재의 어떤 경계가 무너지니까 이런 표현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Il tombera dans l'herbe ayant trouvé. 그는 풀밭에 쓰러지리라. Il tombera dans l'herbe ayant trouvé dans l'herbe le profond de toute vérité. trouvé는 찾아내다 이런 뜻이죠. dans l'herbe, 그 풀밭에서, 그러니까 자신이 쓰러진 그 풀밭에서 le profond de toute vérité, 모든 진리, 모든 진실의 깊이를 찾았으니, 모든 진실의 깊이를 찾았으니, 그래서 le goût de sang battra des vagues son rivage. le goût de sang, 피의 맛, 피의 맛이
아바트라, 때리다, 때릴 것이다. de vague, 물결로, 파도로, son visage, rivage, 해변이죠. 강변. 그 피맛이 포도처럼 그의 강변을 때리라. 자, 요거는, 육행은, 해설을 조금 보겠습니다. 죽음의 흔적과 여운. 피맛은 죽음, 고통, 희생, 혹은 소멸의 잔혹한 본질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죠. 존재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의 경험과 흔적이 파도처럼 끊임없이 반복되며 강변을 때리는 것은 죽음의 영향이 사라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남아있음을 나타낸다. 이는 기억, 후유증 또는 존재의 소멸이 남긴 강력한 여운이라고 볼 수 있겠죠. 피맛이 파도처럼 그의 강변을 때리라.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왔다 밀려가는 그런 것처럼 그 피맛이 지속적으로 남아서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서 수시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세 구절은 존재가 영원한 환상을 벗어던지고, 그러니까 불사조이기를 포기하고, 필멸하는 현실로 돌아와. 네. 그러니까 죽음을 아주 직시하는 거죠. 필멸하는 현실로 돌아와 죽음이라는 궁극적인 운명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다. 마치 짐승들이 죽음을 맞이하듯이 이 과정은 고통스럽고 비극적일 수 있지만 동시에 그 안에서 존재의 가장 원초적이고 변치 않는 진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궁극적인 운명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 마치 짐승이 그렇게 하듯이, 가장 원초적이고 변치 않는 진실을 깨닫게 되는 통찰의 순간이기도 하다. 보누파는 죽음을 외면하지 않고 직시함으로써 죽음을 승화시키거나 어떤 판타지, 죽음에 대한 판타지를 갖지 않는 거죠. 삶의 의미를 더 깊이 탐구하려는 시학적 의지를 이 구절에 담아내고 있다. 신화적 상승 대신 물리적 하강, 추상적 관념 대신 구체적 육체의 해체를 통해 진정한 죽음의 의미를 탐색하려는 것이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는 언젠가 평온해질 것이다. 그는 언젠가 죽은 짐승이 되는 법을 피가 개걸스럽게 삼키는 목잘린 부재를 알게 될 것이다. 그는 풀밭에 쓰러지리라. 풀밭에서 모든 진실의 깊이를 찾았으니 그 피맛이 파도처럼 그의 강변을 때리리라. 그 다음에 2부입니다. L'oiseau se défera par misère profonde.
défaire는 해체하는 거죠. 그 새는 해체되리라. se défera par misère profonde. 깊은 비참함. 그래서 지극히 비참하게 해체되리라. 죽음을 직시하는 건 그런 거죠. 그 다음에 qu'était-il que la voix qui ne veut pas mentir? qu'était-il? 그는 무엇이었던가? 단지 그 la voix 목소리 qui ne veut pas mentir. mentir은 거짓말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거짓을 말하고 싶지 않은 목소리였을 뿐이다. 그러니까 거짓을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런 목소리. 하지만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그런 거인지도 모르죠. 그게 아니라면 무엇이란 말인가? Il sera par orgueil et native tendance à n'être que néant, le champ des morts. 그는 il sera par orgueil는 오만, 자만심 그런 건데 orgueil 오만과 native tendance 어떤 본성이 있어 타고난 본성. 어떤 본성이냐면은 아네트르 끝내요. 그러니까 내용, 무, 허무. 단지 단지 그 허무일 뿐인 것을 지향하는 그런 본성. 그래서 그런 오만과 다만 무로 향하는 무로 향하는 본성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이제 목적어가 르숑 데모르죠. 그는 죽은 자들의 노래. 죽은 자들의 복수니까 죽은 자들의 노래가 되리라. 여기서 죽은 자들의 노래라는 것은 그 진실을 추구했던 목소리가 결국 죽은 자들의 노래가 된다는 것은 언어가 생생한 현실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소멸된 존재들의 공허한 메아리가 되거나 혹은 과거 유물처럼 박제되어 버리는 한계를 지금 암시한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죽은 자들 노래가 된다는 것은 생생하게 현존하는 것을 상실하고 그 죽음의 영역 속으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새는 지극히 비참하게 해체되리라. 그는 무엇이었던가? 거짓을 말하고 싶지 않은 목소리였을 뿐. 그는 오만과 다만 무로 향하는 본성 때문에 native tendance à n'être que néant. 무로 향하는 단지 무로 향하는 본성 때문에 죽은 자들의 노래가 되리라. Il vieillira
그는 늙어가리라. Pays aux formes nues et dures sera l'autre versant de cette foi. pays, 뭐 나라, 땅, forme nuit, 벌거벗고, nuit, 혹독한, 벌거벗은, 냉엄한 형태의, 혹독한 형태의 땅, 그런 나라. sera l'autre versant de cette voix. 그것은 이 목소리에 l'autre versant, versant은 경사진 면을 말하는데 측면, 또 다른 측면이 들리라. 이 목소리는 앞에서 얘기한 그 목소리겠죠. 거짓을 말하고 싶지 않은 목소리. 또 죽은 자들의 노래. 이런 것이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이 목소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목소리라는 것은 결국 아주 벌거벗은 냉엄한 형태의 어떤 고장, 그것과 같은 것이 될 거라는 것이죠. Ainsi est noirci au vent des sables de l'usure. La barque retirée où le flot ne va pas. 그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noirci, 검게 되다, 검게 변하다. au vent des sables, 모래바람이죠, 모래바람. 루시르는 뭐 오래되어 이렇게 마모되는 건데, 그러니까 오랜 세월 걸쳐서 아주 잘게 마모가 된 그런 모래바람. 그러니까 마모의 모래바람 속에서 이제 검게 변한 것, 뭐가? La barque retirée, 끌어올려진 그 배, 외딴 배. où le flot ne va pas. 지금 그 해안으로 이렇게 끌어올려져 갖고, 거기에는 le flot ne va pas. 그 파도가 닿지 않는. 그래서 물결이 닿지 않는 곳으로 끌어올려진 일단 배가 au vent des sables, 마모의 모래바람 속에서 검게 변하듯이 하나의 생명은 이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늙어가면서 그는 늙어가리라. 벌거벗은 냉엄한 형태의 땅이 이 목소리의 다른 측면이 되리라. 마치 물결이 닿지 않는 곳으로 끌어올려진 외딴 배가 마모의 모래바람 속에서 검게 변하듯이. 이스테라, 그는 침묵하리라. 죽으니까. La mort est moins grave. 그리고 그때 그 죽음은 moins grave. grave는 뭐 심각한, 뭐 무거운 이제 그런 뜻인데, 덜 심각할 것이다. 그 죽음은
그리 심각하지 않다. 아, 그러니까 이제 시인이 죽음을 바라보는 그런 방법이죠. Il fera 그런 할 것이다. Donc l'inutilité d'être les quelque part. inutilité 뭐 무용함, 무용성. 그러니까 존재의 무용함 속에서 il fera les quelque part. 몇 걸음이죠. quelque part. 몇 걸음을 향할 것이다. de l'ombre, 근데 어떤 발걸음이냐면은 de l'ombre, 그림자의 발걸음. 근데 어떤 그림자냐면은 dont le fer a déchiré les ailes. déchiré는 이제 찢어놓다, 찢다. L, 날개죠. 그러니까 여기서 le fer는 이제 쇠인데 이것은 뭐 칼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칼이 그 날개를 찢어 놓은 그런 그림자. 그래서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이제 날개가 칼로 찢겨진 그 그림자의 발걸음을 행할 것이다. 자, 줄을 잠깐 보면 쇠가 날개를 찢어버린 그림자의 이 말은 그림자는 그 존재의 희미한 잔재 혹은 죽음의 그림자를 의미한다. 날개가 찢어졌다는 것은 날개는 자유, 희망, 비상능력 그리고 생명력이 파괴되었음을 암시하는 것이겠죠. 쇠는 그러한 파괴를 야기한 명확한 잔인한 힘, 그것이 뭐 운명일 수도 있겠고 현실일 수도 있겠죠. 잔인한 힘을 상징한다. 즉 존재는 이미 파괴되고 무력해진 상태에서 무의미한 몇 걸음을 옮길 뿐이다. 그는 행하리라. 존재의 무용함 속에서 몇 걸음을, 날개가 칼로 찢어진 그 그림자의 발걸음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 시는 한 마리 새의 죽음, 어쩌면 한 인간의 죽음을 지금 이렇게 추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 다음에 Il saura bien mourir dans la grave lumière. saura, savar의 미래형이죠. 그는 잘 알게 될 것이다. 죽는 법은 무리라는 것을 dans la grave lumière. grave lumière. 어떤 엄숙한 빛, grave, 무거운 빛, 엄숙한 빛. 그는 엄숙한 빛 속에서 잘 죽는 법을 알게 되리라. 이게 엄숙한 빛 속에서 잘 죽는 법을 알게 된다는 것은 인간이 자신의 필멸성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정한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단순한 소멸을 넘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어두운 세상에 정립되고 그 다음 나오죠.
어떤 더 행복한 빛을 대변하는 궁극적인 의미와 희망의 메시지가 된다. 여기죠, 바로. 다음을 보겠습니다. ce sera parler au nom d'une lumière. 그리고 그것은 말하는 것이 될 것이다. au nom d'une lumière. 빛의 이름으로. 어떤 빛? plus heureuse. 보다 행복한 그 빛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établi dans l'autre monde obscur. établi, 세워진, 정립된 l'autre monde, 다른 세상, obscur, 어두운, 다른 어두운 세상에서 세워진 그런 더욱 행복한 그런 빛의 이름으로 말해질 것이다. 그는 엄숙한 빛 속에서 잘 죽는 법을 아니라. 그리고 그것은 보다 더 행복한 빛의 이름으로. 근데 이 행복한 빛은 어디에서 나오는 빛이냐면 다른 어두운 세상에 정립된 그러니까 다른 어두운 세상에서 마치 이를테면 이제 그 죽음 이후에 어떤 또 다른 세상 행복한 빛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이라. 다른 어두운 세상에 정립된 그런 세상에서 나오는 빛이죠. 다른 어두운 세상에 정립된 더 행복한 빛을 대변하는 궁극적인 의미와 희망의 메시지가 된다. 이는 죽음이 삶의 끝이 아니라 존재의 본질적인 변화와 초월을 가능하게 하는 통로임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본노파의 중요한 시적 선언이다. 그러니까 죽음은 불사조가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삶의 끝도 아니고 어떤 존재의 본질적인 변화와 초월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통로, 문턱이 된다는 것이죠. 그 본드포아는 이런 말을 합니다. 언어는 항상 부족하다. 진실은 침묵과 죽음 너머에 있고 신은 그 경계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경계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신은 침묵과 죽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다리가 되는 거겠죠. 진정한 빛은 어둠의 심연에서 태어난다. 이런 철학적인 이런 통찰을 그러니까 실감나게 이렇게 우리가 공감하기는 참 쉽지 않죠. 보느푸아는 이런 그 깊이 있는 철학 그걸 지금 펼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3부 Le sable est début comme il sera. 직역을 하면 Le sable, 모래는
에도드비 시작에 있다. 꽃물서라. 아, 이게 참 번역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이 말은 모래는 처음부터 그랬듯이 이제 그런 꽃물서라. 이렇게 그 미래에도 이렇게 똑같이 펼쳐진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음. L'horrible fin sous la poussée de ce vent froid. 끔찍한 종말. Sous la poussée de ce vent froid. 그 차가운 바람의 부세는 이렇게 그 밀어내는 건데, 여기서 그냥 압력이라고 그랬어요. 차가운 바람의 압력 아래 끔찍한 끝이 되리라. 그러니까 처음에도 그랬듯이 모래는 이 차가운 바람의 압력 밑에 끔찍한 종말이 되리라. 본드파이션의 모래라는 이미지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어떤 그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해체돼 갖고 결국 무로 돌아가는 이제 그런 모습이 이제 모래죠. 그 où est le bout, dis-tu, de tant d'étoiles. 여기 dis-tu라는 삽입구가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너는 말하고 있지. 뭐를? où est le bout de tant d'étoiles. 그 수많은 별들의 끝은 어디인가? 그토록 많은 별들의 끝은 어디인가? 라고 너는 말하지. 또 pourquoi avançons-nous dans ce lit froid? 그리고 우리는 왜 avançons, 앞으로 나아가는가? dans ce lit froid. 이 차가운 장소, 차가운 곳으로 우리는 나아가는가? 왜 우리는 이 차가운 곳으로 나아가는가? 주를 잠깐 보면 왜 나아가는가? 이 질문은 인간의 삶과 행동에 대한 근본적인 의미를 묻는 것으로 볼 수 있죠. 목적 없이 혹은 의미 없는 죽음과 소멸을 향해 나아가야만 하는 인간 존재의 숙명에 대한 의문이자 고뇌이다. 필연적인 죽음과 허무 앞에서 삶의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지 묻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Pourquoi disons-nous d'aussi vaines paroles? 그러니까 vaines paroles, 헛된 말들, 헛된 말들. 또 왜 우리는 그토록 헛된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일까? Allons, comme si l'année n'existait pas. 나아가면서
그리고 꿈시 마치 모모인 것처럼 La nuit n'existe pas. 마치 밤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왜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면서 헛된 말을 반복하고 있는가? 그리고 왜 우리는 그토록 헛된 말을 하는가? 나아가면서 마치 밤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기서 밤은 뭐 죽음의 다른 이름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Mieux marcher plus près de la ligne d'écume. mieux vaut, il vaut mieu이죠. 더 낫다, 더 좋다. 뭐가 더 좋으냐? marcher plus près. 더 가까이 걷는 것. 어디에? de la ligne d'écume. écume는 거품이죠. 그래서 거품선. 이것은 어떤 바다나 그런 호수의 그런 물가. 그러니까 그 파도가 치면서 거기 거품이 생기죠. 그러면 이제 그 땅과 물, 땅과 바다, 땅과 호수, 땅과 강의 그 경계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그 거품선이라는 것이 여기서 그 거품의 경계선은 경계의 상징. 그러니까 육지와 물 혹은 존재와 비존재, 삶과 죽음의 경계선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이 선은 끊임없이 상승되고 소멸하며 변화하는 덧없는 특성을 가진다. 그래서 거품의 경계선에 더 가까이 걷는 것이 더 낫다. Et nous aventurer au seuil de notre foi. 그러니까 또 다른 추위, 또 다른 차가움의 seuil, 문턱이죠. 또 다른 차가움의 문턱에서 aventure는 모험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다른 차가움의 문턱으로 모험하는 것이 더 낫다. 그리고 왜 우리는 그토록 헛된 말을 하는가? 나아가면서 마치 밤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거품의 경계선에 더 가까이 걷는 것이 낫다. 그리고 또 다른 차가움의 문턱으로 모험하는 것이 더 낫다. 그 다음에 마지막 Nous venions de toujours 이것도 좀 번역하기가 난감한 그런 표현인데 우리는 왔었다. de toujours 뭐 영원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는데 늘 그랬던 것처럼 언제나처럼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언제나 그래왔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Nous venions de toujours. 이거 좀 약간 분석을 해보면 통사적으로 주어, 동사, 그 다음에 전치사구. de tourours가 이제 전치사구로 추상적인 시간 기원을 나타내는 전치사구로 보면은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는 인간 존재의 영원하고 순환적인 기원과
지속성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래왔지. De hâtive lumière portée au loin pour nous la majesté du froid. 아티브는 성급한 그런 뜻이죠. 성급한 빛들은 porte, 뭐 지니고 있다. au 멀리서 pour nous, 우리를 위해서 la majesté du froid. majesté du froid. 어떤 차가움의, 또 추위의, 위험, majesté. 성급한 빛들은 우리에게 저 멀리 차가움의 위험을 품고 있었다. 차가움의 위험을 우리에게 전해준다. 뭐 이런 의미겠는데, 이때 성급한 빛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깨달음, 희망의 순간 혹은 삶 속의 짧은 환희들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성급하다는 표현은 이러한 빛들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고 일시적인 것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이 성급한 빛은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그런 빛이죠. 그런 빛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냐 하는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그런 그 성급한 빛들 속에서도 우리는 그 차가움의 위험, 멀리서 차가움의 위험은 아주 고차원적인, 그러니까 어떤 우주적인 그런 깨달음, 그러니까 죽음이 던져주는 의미, 뭐 이런 것들, 이런 것을 멀리서 가져다 준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사소한 일상 속에도 그러한 그 차가움의 위험이 들어있다는 그런 얘기를 표현한 것 같죠. majesté du froid, 차가움의 위험, 죽음, 종말, 절대적 진리, 혹은 미지의 텅 빈 잔소에 깃든 초월적인 위험을 이렇게 표현한 거겠죠. 빛이 생명을 부여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차가움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간다. 그 다음에 peu à peu grandissait la côte longtemps vue et dite par des mots que nous ne savions pas. peu à peu 조금씩 점차적으로 grandissait 커진다, 커졌다. la côte longtemps vue 오랫동안 우리가 보아왔던 그 해안선 꽃대, 여기서 이 꽃대는 앞에서 나왔던 어떤 그 경계, 그러니까 육지와 땅의 그 바다와 땅의 그런 경계, 이제 그런 표현인데, 그래서 그 우리가 보았던 그 해안선이 점점 더 커지고, 해안선은 커져갔고, 에디트,
아, 그리고 요 뒷뜨는 디귿동사의 과거분사로 어떤 수동의 의미를 갖겠죠. 말해진다 이런 뜻이죠. 빡데모 그 누누서병빠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런 언어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말들로 그래서 그 말해진다 이것을 조금 의미를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보아간 해안선이 커져갔고 그 해안선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말들로 스스로를 나타내고 있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말들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 이걸 아마 우리는 보누푸아가 얘기하는 현존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랫동안 보아온 해안선은 삶과 죽음이 맞닿는 경계이자 존재의 궁극적인 진실이 드러나는 전환의 지점을 상징한다. 여기서 이 뒷뜨가 좀 애매해갖고 이걸 좀 이렇게 분석을 해놓은 건데, 이것은 풀어서 하면 라꼬떼 끼에 뜻이 있다. 말해졌던 그 해안선. 이제, 통사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이 시의 마지막 구절은 이 보누푸아 시색의 핵심 주제들을 응축하여 보여준다. 즉, 인간 존재는 영원하고 근원적인 기원을 갖고 있으며 유한한 삶 속에서도 어떤 숭고한 목적을 향해 나아간다. 차가움으로 상징되는 죽음과 허무가 단순히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위험을 지닌 숭고한 진실임을 인정한다. 인간이 아무리 삶의 여정을 통해 진실에 다가가려 해도 그 궁극적인 진실은 인간의 언어나 이성으로는 완전히 포착할 수 없는 신비롭고 불과한 영역에 속해 있다는 언어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 시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다 그런 얘기죠. 자, 요거는 그 이미지 상징성을 이렇게 정리한 건데. 두시우로 인간의 기원, 영원, 시간의 시면, 아띠블림의 성급함 및 초기의 인식, 영감, 언어의 시작, 존재를 이끄는 불확실한 힘, 마제스테 디푸아, 차가움의 위험, 죽음과 진실의 엄숙함, 초월적 실제의 위압감, 슬롱덩뷰, 오랜 해안, 오랫동안 동경했던 진실 또는 도달 불가능한 목표 또는 죽음의 경계선, 네모크 누누서병바, 언어의 한계, 인간이 도달하지 못한 진실, 미지의 차원,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마지막 부분만 한 번 더 읽으면은 우리는 언제나 그래왔지. 성급한 빛들은 우리에게 저 멀리 차가움의 위험을 품고 있었다. 점차 오랫동안 보아한
해안선이 커져갖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말들로 스스로를 나타내고 있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말 어려운 이 시를 그냥 한번 봤는데 아마도 아주 여러 번 읽으면은 혹시 조금 뭐가 잡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보너푸아의 시를 완전히 소화해서 읽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자,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이 보너푸아의 Rive de notre mort, 또 다른 죽음의 강변이라는 시를 함께 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